안녕하세요. 위성통신 기업이죠. 파이아셋.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24%나 뛰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이아셋 주가 분석 자료들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윌리엄 블레어의 투자 등급 상향,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자,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축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바이아셋의 가치를 좀 새롭게 보는 방식,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전환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바이아셋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보고서죠. 윌리엄 블레어의 루이 디팔마 애널리스트 투자 등급을 아웃퍼폼으로 올렸다. 이건 뭐 시장 기대보다 훨씬 좋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아웃퍼폼이면 그렇죠. 심지어 1년 안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다면서요? 네,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인데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로 제시된 게 부분합 가치 접근법. 이게 좀 생소하면서도 흥미롭던데요. 아, 네. 그 부분합 가치, sum of the parts. 이게 뭐냐면요. 회사를 그냥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 부문별로 좀 쪼개서 보는 거예요. 레고 블록처럼요. 각 부문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방식이죠. 바이아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눈 건가요?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상업용 통신 서비스 부문, 그리고 다른 하나가 정부나 군을 대상으로 하는 뭐랄까 방산 및 첨단 기술 부문. 이렇게 나눠서 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방산 부문입니다. 이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7%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가치만 따로 떼서 평가해보니 바이아셋 전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와, 27% 매출인데 가치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뭔가 숨겨진 보물을 찾은 느낌이랄까?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방산 부문을 아예 그냥 분사시킨다거나 별도로 IPO, 그러니까 상장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디팔마 애널리스트가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죠. 캐로네이드 캐피털이라는 곳. 아, 행동주의 투자자, 경영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네, 맞아요. 이 캐로네이드 캐피털이 바이아셋 경영진에게 이 방산 부문을 분사하거나 IPO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럼 그 행동주의 투자자 측에서는 이 방산 부문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캐로네이드 측 주장은 주당 한 $50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 방산 부분만. 이게 현재 바이아셋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주당 $50요? 그럼 정말 분사하면 가치가 엄청나게 부각될 수도 있겠네요. 바이아셋 입장도 궁금한데요. 바이아셋 측에서도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분사하나? 이런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단순히 회사를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그동안 좀 가려져 있던 알짜 사업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분사가 딱 되면 이 방산 부문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확 드러나니까 당연히 투자 매력도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요인이었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셨죠. 재무적인 측면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재무 상태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이아셋이 최근에 그 바이아셋-3 위성 발사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대성해왔거든요. 근데 이 관련 비용 지출이 이제 올해 말쯤이면 거의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아, 큰돈 나가는 게 이제 끝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네, FCF, Free Cash Flow. 네, 회사가 실제로 벌어서 투자하고 남는 돈, 이게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올해 말쯤부터요. 아, 드디어 현금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네요. 아주 중요하죠. 그동안은 계속 투자를 하느라 마이너스였을 수 있는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건 회사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단계로 들어선다는 의미니까요. 특히 2026년쯤 가면 연간 한 5억 6,800만 달러 정도, 꽤 큰 규모의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즉 방산 부문 분사 가능성.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 개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 동력이 된 거죠. 여기에 또 기존 사업들도 괜찮다고요. 뭐 기내 인터넷이라던가. 맞아요.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팬데믹 이후로 항공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기내 인터넷 수요도 다시 늘고 있고요. 또 해상통신 분야, 여기도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바야사택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성 발사를 통한 서비스 확장 가능성도 여전하고요. 네, 그런 기존 사업들의 꾸준한 성장세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야셋의 이례적인 주가 급등,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평가, 특히 부분합 가치 평가라는 새로운 시각. 둘째, 행동주의 투자자의 압박과 맞물린 알짜 방산 부문의 분사 또는 IPO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게 크죠. 셋째, 곧 다가올 잉여 현금 흐름의 흑자 전환.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 네, 재무적인 개선. 그리고 넷째, 기내 인터넷이나 해상통신 같은 기존 사업의 꾸준한 성장세.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진 형국이죠.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주가가 2배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는 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질 만한 여러 근거들이 제시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뉴스, 그 이면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 잠재력 같은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만약에 정말로 이 방산 부문 분사가 현실화된다면요. 이에 바이어셋이라는 회사 전체의 장기적인 전략도 비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분사되고 남은 사업 부문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시너지가 날까? 아니면 오히려 경쟁 관계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어셋의 공식 발표나 실제 진행 상황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